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강물이 가져다주는 영양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망고와 용과가 자라왔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 전역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는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강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류에 세운 거대한 댐들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히말라야의 눈 녹은 물이 처음 중국 땅에 발을 디딜 때 그곳에서는 란창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은 이 강 위에 무려 12개의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물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대한 시설물들이었죠. 샤오완 댐과 누오자두 댐만 해도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380억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전체를 10m 깊이로 뒤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중국 최대 댐인 산샤 댐의 저수 용량이 410억 입방미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메콩강 상류에 얼마나 거대한 물 저장고가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류 지역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물의 양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하면서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며 심지어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수천 년 동안 강과 함께 살아온 어민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물의 양에 맞춰 물고기들도 번식하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류 댐들의 예상치 못한 물 방류로 인해 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시기가 엉망이 되고 이동 경로도 막혀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류에서 내려오던 영양분이 댐에 막혀 하류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양분들은 강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는데 말이죠.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서는 파이라는 특별한 강바닥 이끼의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김처럼 말려서 먹는 이 식품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물고기들의 주요 먹이였습니다.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런 기초 생태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콩강의 상징인 거대 메기와 같은 대형 어종들은 이미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메콩강 서식 어종의 4분의 1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댐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태국과 라오스의 어획량이 각각 약 52%와 48%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메콩강 생태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캄보디아의 톨레사프 호수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우기가 되면 메콩강의 물이 역류하면서 거대한 산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동남아시아 최대의 담수어장을 형성했었죠. 그런데 댐들로 인해 물의 양이 줄어들자 2020년과 2021년에는 유입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물고기 번식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세계 최대 담수어장이 생태계 붕괴라는 현실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 비옥했던 농토들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들판을 적시며 지하수를 보충하고 영양분을 뿌려줬습니다. 이제는 물의 양이 줄고 홍수 주기가 망가지면서 토양의 비옥함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건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건기에도 강의 수위가 5m에서 6m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m에서 2m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는 농업용수 부족을 넘어 강물을 끌어다 쓰던 취수장들마저 가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일부 구간에서는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홍수 대신 찾아온 것은 상류에서 예고 없이 내려오는 인공홍수였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의 농민들은 2007년 극심한 가뭄과 낮은 수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2008년 8월에는 갑작스러운 방류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홍수가 38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피해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죠. 2017년 3월에는 중국의 댐들이 이틀 동안 초당 2,400 입방미터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수확 직전이었던 채소밭들이 통째로 잠겨버렸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된 강우에 상류 방류가 겹치면서 옥수수밭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메콩강 최하류에 위치한 베트남의 메콩 삼각주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쌀 생산의 65%에서 75%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제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이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메콩강의 물줄기와 함께 내려온 퇴적물 덕분이었습니다. 메콩강의 자연스러운 홍수는 땅에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기존 토양을 보강하며 지형 자체를 유지시켜 주었죠.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콩강의 유량이 줄어들고 내려오는 퇴적물도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퇴적물 공급의 급감은 지하수 과다 사용과 맞물려 집안 침하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다시 유량 감소와 결합하면서 바닷물이 강줄기를 따라 내륙 깊숙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분이 메콩 삼각주 전체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죠. 염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논밭까지 침투해서 농작물을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수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줄어든 담수와 퇴적물의 자리를 바닷물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염해를 겪은 이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4년에도 극심한 가뭄과 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곡창지대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메콩강 위원회에서는 개발이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퇴적물의 약 96%가 상류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콩강 하류 삼각주인 메콩 델타에는 단 4%만이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메콩강 상류에 이토록 많은 댐들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중국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담수 자원은 전 세계의 단 6%에 불과합니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지리적 불균형입니다. 경작 가능한 토지의 3분의 2가 북부에 몰려있는 반면 전체 수자원의 약 82%는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져서 실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더욱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남수 북조 프로젝트입니다. 남쪽의 풍부한 물을 메마른 북쪽으로 끌어오는 거대한 계획이죠. 실제로 장강 동쪽에서 올라가는 수로가 2013년에, 중부에서 올라가는 수로가 2014년에 개통되어 상당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물 저장고가 필요했고 메콩강 상류의 댐 건설 역시 이러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메콩강의 물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5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2016년 베트남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중국은 베트남 정부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상류댐의 수문을 열어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런 전략은 더 큰 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윈난성을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1대1로 구상과 연계해서 메콩강 유역을 중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메콩강 하류의 수자원 관련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콩강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와는 별도로 자국 주도의 란창 메콩 협력 체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체제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경제 지원 약속을 통해 하류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수자원 문제 논의의 주도권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단순한 물 부족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류에서 강물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운영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류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방류나 저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그에 대비할 정보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메콩강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중국 댐들의 수위와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지역 패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농토는 마르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잠기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약 74만 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대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메콩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류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마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추가 댐들을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메콩강이 더욱 심각한 복합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